네, 이번 시간은 취업, 고용시장의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시간이죠. 네, 자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근영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박준식 기자가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연휴에처럼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정치권에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취업과 관련된 대책들이 많은데요.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근영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연중 수시로 뽑는 채용제도, 이제 상시 채용제도인데요. 요즘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청년 대책 공약 소식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통해 보니까 지방대학생들 중심의 공약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런 공약들은 선거를 앞두고서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지역의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역 인재를 더 채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아예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 공공기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속속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 세 개 기관들도 지금 울산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런 기관들이 지역의 인재들, 특히 지방대생들을 더 많이 뽑는다면은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 또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등록금 문제입니다. 등록금 문제도 공약사항에 포함이 좀 됐나요?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금융애로 해소. 그러니까 금융애로라는 거는 대출금이라든지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학자금 부담 자체를 완화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니까 국회에 법은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취업 후 이 자금 상환특별법 이 몇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요. 특히 2010년도 이전에 빌린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든든 학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리가 3% 미만이기 때문에 예전에 받은 2010년도에 이전에 받은 금리보다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원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를 지금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등록금 대출 문제는 정말 다른 것보다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과 상환 문제로 또 굉장히 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경우가 드물었었는데 이 학자금을 받은 거는 둘째치고 이 학자금이 졸업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아니면 한 3년에서 5년 거치 기간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직장생활, 초년생의 생활이 참 뻔합니다. 이 학자금 대출 갚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자금 대출이 많거나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이 떨어진 대학생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막는 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공약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빌공짜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빌공짜의 공약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고용 대책이 정말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근영 기자가 준비한 얘기입니다. 상시 채용 제도 평가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도입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시 채용, 그러니까 연중에 필요할 때 언제라도 뽑아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공채 시즌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상반기는 한 3에서 4월, 하반기는 한 10월에서 11월 정도를 기업들이 채용이 몰려 있는데요. 이렇게 연간 필요한 인력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뽑는 게 요즘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상시 채용을 하게 되면 이와는 다르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뽑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연중 내내 뽑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뭐 이런 방식의 채용이 좀 많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들 반응도 괜찮다고요?
그렇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들 10명 중 7명이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랑 20대 취업준비생 한 300여 명씩을 각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인사 담당자도 10명 가운데 9명은 이 제도를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 10명 중 9명이면 90%고요. 20대 구직자 10명 중 7명이면 70%인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 이 상시 채용 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시 채용 제도로 전환이 되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긴장을 하고 채용 공고가 언제 날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청년들 의외로 발상이 긍정적인가 봅니다. 이 준비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상시 채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입사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채용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여러 번 생기는 셈이겠죠. 또 응답자 4명 중에 1명은 여러 기업에 다중 지원을 할 수 있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채 시즌이 몰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면접일이 겹치거나 해서 여러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읽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라는 그렇죠. 응답도 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네요. 예, 인사 담당자들이 뭐 정말 자소서를 좀 읽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구입자 입장에서는 뭐 좋지요. 네. 또 본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줄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좀 늘어나니까 반대로 힘들 것 같다. 근데 상시 채용이 그래도 괜찮다고요?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한 번에 채용을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채용을 하면 손이 더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네네. 대신에 이 채용이라는 게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인사 담당자 절반 이상이 이 상시 채용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로 우수한 인재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뽑는 제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직자와 이 기업 모두 이 상시 채용 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들이 열린 마음으로 상시 채용을 잘 해서 우리 제도가 자체가 주는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상시 채용이라는 게 아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채용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이라고 되물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공식적으로 채용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채용 횟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채용 인원수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상시 채용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기업들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올해부터 이 상시 채용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상시 채용 제도 구직자들에게도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보완해야 될 면이 있으니까요. 보완이 네. 돼서 이 긍정적인 채용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취업정보센터 뉴스앤이슈 지금까지 다양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